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태영호 TV에 올린 영상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과 태영호가 보낸 61시간 중 제1편 태영호에게 내려온 김정은의 은밀한 지시 북한 난수 방송의 비밀 잘 보셨나요? 지금 이 동영상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4만 명에 지금 육박하고 있는데요. 어제 동영상에는 제가 김정은으로부터 비밀 지시를 받을 때 그 지시를 전달받기 위한 암호를 해독하는 방법과 또 제가 김정은의 집무실로 보고할 때 암호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 북한의 난수 방송의 암호 조합 비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비밀 지령을 받기 전 단계인 암호 해독 및 조합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오늘은요, 그러면 이러한 암호 과정을 거쳐서 제가 받은 첫 번째 비밀 지령, 이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목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제가 올린 동영상을 거의 4만여 명에 달하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시청하셨는데요. 아쉽게도 자율 구독료는 한 푼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일부 분들은 아니 광고 수익을 통해서 들어온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 광고 수익은 10,000명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10,000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컵 라면값도 안 되는 셈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율 구독료를 보내주셔야 더 좋은 대본 또 훌륭한 편집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북한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수 있는 좋은 정보를 제가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김정은의 첫 번째 비밀 지령 갑시다. 제가 암호문을 해독해 보니 김정은의 첫 번째 비밀 지령 내용은 에릭 클랩턴의 공연 티켓 6장을 예매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공연표를 싸라는 지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이 런던으로 온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북한 외교관이라면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 그 전설적인 기타리스트의 광팬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티켓을 구매하라고 하면서 뭐라고 뒤에 달렸냐, 이 일에 대해서는 대사도 모르게 제가 혼자서 추진하라는 거였습니다. 북한 외교관은 2인 1조 원칙이기 때문에 혼자 밖으로 나갈 수 없는데 제가 대사 몰래 티켓을 준비하고 또 김정철의 런던 방문을 준비하라는 이 말은 저는 정말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외교관들은 대사에게 보고하고 대사의 승인이 없이는 대사관 밖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지시는 대사에게 보고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대사에게 이러한 지령이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본부 3층 서기실, 즉 김정은의 사무실로부터 직접 저한테 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현학봉 대사의 얼굴도 굳어졌습니다. 그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김정은의 형이 오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켓을 구입했는데 그 티켓을 구입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좌석을 예매할 때 주황 4자리, 측면 2장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한쪽에 다 앉아서 보지 왜 주황의 4장, 측면 2장으로 나누어서 했을까요? 제가 가만 생각해 봤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주황에 앉아서 보다가 만약 앞에 좀 큰 사람이 앉았거나 시야가 좋지 않다면 자리를 이동해서 옆에서 볼 수 있게 곧바로 옆좌석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자는 거였습니다. 이런 치밀함까지 생각하니 제 마음이 오싹해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에 대해서 그렇게 광팬이 했을까요? 저는 티켓을 구매하면서도
아니 북한 주민들은 하루 세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주민들은 한국 영화 한 편, 유튜브 영상 하나도 보지 못하게 인터넷까지 꽉 막아놓고도 김씨일가는 런던에까지 나와서 이렇게 수천 달러짜리 공연을 즐기는데 그러한 현실에 모멸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도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이 왜 에릭 클랩턴에 그렇게 빠졌을까라고 생각하니 문득 갑자기 김정철의 심리적 고충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김정철은 김정은의 친형입니다. 원래 권력 서열로 따진다면 당연히 권력은 김정철에게 갔어야지요. 그런데 그는 권력을 잡지 못했습니다. 왕이 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수 없었던 왕자의 삶. 에릭 클랩턴 역시 화려한 명성을 가졌지만 그의 삶은 외롭고 고통스러웠습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상처, 사랑의 실패, 아들의 비극적인 죽음. 그래서 에릭 클랩턴의 음악에는 늘 슬픔과 고독이 배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김정철이 에릭 클랩턴의 음악을 좋아하는 이유가 단순한 음악 취향을 넘어 자신의 운명을 투영한 슬픈 공감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김정은으로부터 저한테 내려온 두 번째 지시는 무엇일까요? 며칠 뒤 또 다른 지시가 내려옵니다. 런던 사보이 호텔 스위트룸 2개를 예약하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평양에서 런던 중심에 사보이 호텔이 있다는 것까지 어떻게 알아서 이렇게 딱 이 호텔을 집어서 예약하라는 거지. 이 호텔은 런던에서 정말 손꼽히는 최고급 호텔이었던 것이죠. 일반 스위트룸도 아니고 가운데 거실을 놓고 방이 2개로 갈라져 있는 스위트룸을 예약하라는 것입니다. 가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김정철이 무엇인가 원할 수 있는 갑자기 수행원이 필요할 때 거실에서 혹은 침실에 자던 수행원이 곧바로 그의 수발을 둘 수 있게 가운데에 거실이 있고 양옆으로 방이 있는 스위트룸을 예약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인터넷으로 사진만 보고 예약할 수 없어 바로 육안으로 방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보이 호텔에 갔습니다. 거실이 달린 스위트룸은 하루 숙박비가 $2,000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 이렇게 비싼 스위트룸들이 이미 오래전에 몇 달 전에 다 예약이 끝나 있었습니다. 제가 돈을 더 주겠다고 하는데도 호텔 측은 안 된다고 합니다. 아니 $2,000라면 당시 제 월급 2달치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인데 아니 세상에 이렇게 아무리 부자가 많다고 한들 하룻밤 자는데 $2,000씩 넘는 이 스위트룸이 벌써 몇 달 전에 다 예약이 끝났다니 오이도 없고 화도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암호문을 작성해서 보고했습니다.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스위트룸을 이미 다 예약이 끝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다시 또 실행합니다. 무조건 템스강이 내려다 보이는 호텔의 스위트룸을 찾아서 예약하라. 여기에 바로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런던 템스강 주변에 있는 호텔들, 그것도 고급 호텔들은 모조리 다 뒤지면서 가운데에 거실이 있고 스위트룸이 양옆으로 있는 이런 걸 제가 찾아다녔는데 끝내 저는 한 호텔을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런던 시내 중심은 아니지만 조금 외곽으로 나오면서 찾은 것이 런던 중심부 템즈강 북쪽에 있는 5성급 호텔 첼시 하버 호텔이었습니다. 다행히 스위트룸에 결국은 거실이 붙어 있고 그 거실을 양옆으로 스위트룸이 있는 이런 방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250만 원부터 40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에서 테임스강이 바라보게 하라라는 김정은의 지시를 결국은 집행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호텔을 예약하면서도 정말 막상 예약하니까 분노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야, 이게 정말 도대체 누구를 위한 외교관 생활인가? 또 국민의 혈세 이렇게 막 써도 되는가? 자괴감이 몰려왔습니다. 김정은으로부터 내려온 세 번째 지시는 런던 관광명소 10곳을 선정해서 보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국의 유명한 트라팔가 광장, 버킹엄 궁전 등 런던 아이를 골라서 10개를 하면서 거기에
영국 국회를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사실 인터넷에 들어가서 영국 관광명소라고 쳐보면 영국 국회가 나올 때도 있고 나오지 않을 때도 있는데 저는 일부러 영국 국회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의 친형 김정척이라도 영국 우회민주주의 모습을 한번 직접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고위급들이 영국에 올 때마다 저는 무조건 그들을 데리고 영국 국회를 보여주는데요. 와본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이건 뭐 국회가 아니고 깡패들의 클럽 같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의 최고인민회는 단순한 거수입니다. 그런데 영국 국회에 가면 여야가 고함을 치면서 치열하게 싸웁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경험해보지 못한 북한 간부들은 입법기관에서 저렇게 만날 싸우기만 하면 언제 입법을 하고 행정부는 언제 견제하고 통제하는지 이 민주주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김정철에게만이라도 진짜 우회 민주주의 현장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지시가 또 내려옵니다. 무슨 지시였을까요? 바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런던의 최고급 식당들을 다 추천하라 라고 했습니다. 아니, 제가 제 월급이 $1,000도 안 되는데 제가 어떻게 런던의 최고급 식당을 알겠습니까? 다행히 인터넷을 통해서 또 지인들한테 물어보면서 프랑스, 이태리, 일본, 중국 등 영국에서 런던에서 제일 좋다는 식당들은 다 골라서 추천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보냈던 이 추천 식당들의 리스트를 본 김정은이 더 샤드에 있는 고급 레스토랑을 예약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샤드라고 하면 런던에서 제일 높은 건물인데 저도 그 높은 건물 그 고층에 레스토랑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아니, 런던에서 근무하는 외교관도 거기에 그런 좋은 레스토랑이 있는 줄 모르는데 벌써 김정은은 런던 더 샤드 빌딩에 고층 레스토랑이 있다는 걸 다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실감했습니다. 김씨 일가의 그 사치와 정보력,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들러리 신세가 된 제 신세 타령도 하면서요. 그러면서 만일 김정철이 런던에 오는 경우 그를 수행하면서 그가 혹시 런던에 대해서, 영국에 대해서, 영국의 정치 상황, 역사 등 어떤 질문이 제기될 수 모르니 매일 밤을 패가면서 영국 역사, 정치제도, 정치인, 관광 명소 등에 대해서 닥치는 대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김정은으로부터 내려오는 비밀 지령들을 이행하면서 제가 느낀 절감은, 야, 이건 뭐 외교관이 아니라 결국 수령 일가의 개인 집사에 불과하구나. 이게 제가 외교관으로서 느꼈던 가장 큰 자괴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 더 충격적인 비밀들은 모두 제가 쓴 책 이 3층 서기실의 암호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중에서 북한 권력의 실체와 김씨 일가의 진짜 민낯이 궁금하시다면 이 책 3층 서기실의 암호를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책을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 영상 아래 안내된 연락처로 문자를 주시거나 이메일을 주시면 제가 직접 사인해서 우편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한 자율구독료, 여러분들이 보내는 자율구독료는 더 많은 북한의 비밀을 알려드릴 힘이 됩니다.